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선거 결과를 좀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뭐 출구조사 결과 좀 있으면 발표한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잠깐만요.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선거 결과에 따른, 그죠? 네. 대선 후보별 관련주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거를 좀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치러지는 선거는 이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쉬는 날이 아니라, 그죠? 네, 그냥 뭐 쉬는 날이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그냥 평일날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오늘은 공휴일이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선거 투표율이 되게 높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대충 뭐 야당 쪽에서 이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또 이제 열어봐야 알겠죠. 그죠? 네. 일단은 이제 그 오늘 이제 뭘 얘기해 드릴 거예요. 지수는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네. 안 보면 섭섭하니까 네. 짧게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뭐예요. 지수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또 지수에 신경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 얘기 잠깐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있죠. 오늘 장중과 시간에서 누구 관련주들이 이제 심하게 급등을 했었는지 올랐었는지 또는 떨어졌는지 시간에선 또 어떤 것들이 올라왔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어제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네. 이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히려 더 대선주들이 열심히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평상시에 얘기를 안 해드렸던 게 있거든요. 뭐냐면 그 잠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잠재적 대권 후보. 그래서 뭐 현재 대선 지지율은 굉장히 뭐 높진 않지만 그죠? 네, 미미하지만 그래도 잠재적인 대권 후보. 그래서 잠룡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발음 잘못하시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권 잠룡이라고 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분들 것도 있거든요. 네, 모르시죠? 맨날 저기 뭐예요? 그 윤석열, 이재명 뭐 이런 거 위주로 보지 않습니까? 이낙연 씨 아니면은 정세균 씨 뭐 이런 주들. 근데 잠룡 주들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움직이느냐 모르시죠? 모르면 모른다 1번 찍어보세요. 네. 아세요 이거? 네. 맨날 그냥 유력 대권 후보 거만 보셨지 잠룡 거는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은 이 얘기를 아주 일부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선주가요 알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여기 뭐예요? 그 8시 15분쯤에 뭐죠? 그 출구조사 결과 나온다고 했는데 8시 15분이죠. 그죠? 네. 저도 지금 뭐 실시간으로 좀 보고 있는데 뭐 출구조사 결과 나오면 누가 여기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또 방송한다고 못 볼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아, 예, 광현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러면 잠깐만요. 네. 국민의힘 이쪽에서 박수 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쪽에서 이겼나 보네요. 맞죠, 그죠? 네. 한쪽은 민주당 쪽은 좀 어둡고 네. 국민의힘 이쪽에서 네. 활짝 웃고 있네요. 네. 이쪽이 이겼나 보네요, 그죠? 네. 출구조사 결과니까 뭐 끝날 때까지 뭐 가봐야 되겠지만 네. 분위기가 좀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수부터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그래요. 네. 얘기하자니 그렇고 네. 그냥 넘어가자니 그렇고 지수를 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네. 한 2, 3분이면 됩니다. 자, 보시면 네. 코스피 지수 보시면 지금 주가 흐름이 어때요? 지금 코스닥을 보고 계시죠? 자, 코스피를 볼게요. 박스권 정중앙에서 약간 위쪽으로 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냥 이렇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좀 편안한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그냥 박스권 안에 있고요. 캔들 길이는 크진 않아요. 작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보시면은 요것도 지금 잘 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말 다 무시하고 돌파해서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잠시만요.
네. 지수는 그냥 지금 잘 떠있고 거래량은 감소하다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국인 매매 동향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수는 지금 걱정하실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보시면 돼요. 낮에 우리 정현도 보여드렸는데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도 샀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사줬죠. 그죠? 기관은 여전히 팔고 있어요. 참 나쁘죠, 그죠? 네, 맨날 팔고 있어요. 자, 최근에 일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외국인이 3월 한 25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계속 사고 있어요.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 그런데 외국인은 계속해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살짝 떠 있고 이제 이해되시죠? 코스피 지수가 왜 저렇게 떠 있는지 외국인이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수급이고요. 아까 자, 코스피 지수를 보시죠. 코스피 지수 보시면 3월 25일 이후부터 쭉 올려놨죠. 누구예요? 외국인이에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좋아서 네, 지수가 좀 올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나중에 지수가 좀 꺾일 것 같으면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하락하는 거를 비관론자보다 제가 더 잘 맞출 때가 있어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관론자들보다 지수 하락하는 거 오히려 제가 더 자주 맞출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가 되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지수는 넘어가죠. 아, 예, 루인님 고맙습니다. 네. 빠르시네요. 지금 오세훈 씨가 지금 뭐 59%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의 60%니까 이제 굉장히 큰 차이를 이긴 거죠, 그죠? 네, 저 정도면은 종목들 좀 내일 확연하게 좀 움직이겠습니다. 네. 자, 지수 얘기는 끝냈고, 자, 이 선거 관련주들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예, 루인님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선거가 치러지고 있었는데 오늘 있잖아요. 왜 영화 분석에 나오죠? 진양 홀딩스를 봐야죠. 자, 이걸 봐요. 이게 이제 오세훈 관련주인데요. 자, 오늘 미리 얘기해 드렸는데 아마 무방에서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네. 낮에 어젠가 어제였던 것 같아요. 회원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어제하고 특히 오늘 좀 어수선하실 거다 그랬어요. 선거 하루 앞두고 오늘은 선거 당일이었고 좀 어수선할 거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뭐가 폭락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종목들이 오르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떨어지다가 많은 것도 있고 올라가다가 많은 것도 있고 뭐 아예 안 가는 것도 있고 뭐 뜬금없이 상한가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럴 거라고 그랬어요. 네. 내일은 더 심할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부터 대선 후보별 이제 관련주 전망을 해드릴 건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도 분위기가 어수선했고 내일은 더 어수선하겠지만 일단은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주식격언 중에 대중이 가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고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었죠. 그죠? 자, 다시요. 대중이 가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과 똑같은 길, 즉 대중이랑 같은 길을 가면 무슨 길을 가겠어요?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가겠죠. 그렇죠? 네. 오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예요. 개인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과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같은 행동과 같은 생각, 같은 행동, 같은 선택을 했다면 내일부터 굉장히 피곤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선거 앞두고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몰빵이나 신용 미수 아니면 그런 베팅 같은 걸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큰 사고가 난다고 그랬었죠. 그죠? 네.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네. 내일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요? 개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게 제일 많이 갈 거예요. 내일 어떤 종목이 급락할까요? 개인들이 확실하다고 생각한 종목이 가장 많이 떨어질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시면 1번 찍어보세요. 이거 뻔하거든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항상 그랬어요. 개인들이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에는 거기에는 항상 신용이 걸려 있거든요. 네.
아니면 떨어지고 나서 또 신용이 또 걸리던지요. 네. 내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면 제가 무슨 철학자도 아니고 그죠? 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종목들을 이제 천천히 보여드리고 옛날 거하고 쭉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선거를 되게 지금 큰 차이로 이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책주들이 좀 세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뒤에서 얘기할게요.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선거를 크게 이기면 정책주가 나올 수도 있다. 자, 일단 오늘 윤석열 씨 관련주가 장중에 일부가 급등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누가 갔냐면 애니눅률. 애니눅률은 안 보여드릴게요. 너무 많이 가가지고 네, 목이 아파서 못 쳐다보겠어요. 애니눅률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네, 차트 쳐다보고 있으면 목이 아파요. 네, 그래서 이건 패스. 네. 뭐가 갔냐면 이제 웅진 싱크비 이런 게 갔죠. 웅진이 쉬는 동안 웅진이 엄마예요. 엄마가 힘들어서 쉬고 있으니까 아들이 대신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쭉 가고 있잖아요. 그쵸? 네, 이게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푸른저축은행 있죠? 이게 급등을 했어요. 근데 잘 보시면 급등하다가 말았어요. 상한가를 마른 게 아니라 급등하다가 그냥 만 거예요. 꼬리를 달고 끝났죠. 그죠? 19%까지 급등했다가 한 5%에서 끝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덕성 있죠? 덕성이 오늘 신고가를 아주 조금 더 갱신했는데 10% 급등하다가 뭐 보합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오늘 이 종목들이 되게 변동성이 컸거든요. 네, 위로는 10%, 아래쪽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아침 이 종목이 마이너스 5%에 시작을 해서 끌어올린 겁니다. 단타 치기 딱 좋죠. 단타는요, 만약에 저보고 단타 치라고 하면 여기서 쳐요. 제가 이런 데서 단타 못 치는 것 같죠. 옛날에 하도 많이 쳐가지고 요즘에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 해봤기 때문에. 만약에 저보고 저는 이제 전문가라서 매매를 안 해요. 근데 만약에 단기 매매하라고 한 100만원 주시면 이런 데 가서 단타 쳐가지고 한 30만원이나 50만원 벌어오겠습니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금방 벌 수 있습니다. 네. 단타는 이런 데서 치는 거예요. 치려면. 아래꼬리 길게 내려놓고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일부가 급등을 했어요. 일부가. 그리고 윤석열 테마주는 끝난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오늘 새로운 게 나왔죠. 누구요? 크라운 제가. 이게 상한가 갑니다. 눌림목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놨죠. 다른 이유로 만들어 놓은 건데 윤석열로 딱 해가지고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회원들한테 저희 정회원들한테 눌림목 가르쳐 드릴 때 제가 그래요. 그 신발 모양 같다고. 안 믿으셔도 되는데 난 이게 신발로 보여요. 신발 모양 같죠, 그죠? 네. 거래량도 그렇고. 네. 이 신발 모양이 나온 다음에 꼭 급등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네, 크라운 제가가 윤석열 씨 새로운 테마주로 급등을 했고, 그러니까 크라운 제가 우선주도 당연히 상한가를 갖겠죠. 네, 점이에요. 점상. 네. 그리고 크라운 자 들어가는 게 꽤 있죠, 그죠? 네, 이런 것들 다 따라서 급등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새로운 윤석열 씨 테마주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 테마주들이 시간에서 오른 게 있어요. 시간에서 잠깐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아니라 이걸 봐야죠. 시간의 종목을 보시면 깨끗한 나라 우선주가 뭐예요? 요거 윤석열 씨 테마주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크라운에테 홀딩스. 요것도 시간에서 상한가예요, 이거. 네, 5%만 더 올라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네. 이게 크라운에테 홀딩스 우선주일 겁니다. 네. 그리고 까미 UNC는 난초수실 거예요. 뒤에서 얘기하고. 네. 애니눅률이 조금 더 올라갔죠. 장중에 급등하다가 다 풀렸는데 시간에서 3% 올라왔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윤석열 씨 관련주 중에 시간에서 조금 오른 게 있어요. 덕성우도 조금 올랐죠.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데 3%라도 좀 오르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 거하고 이런 게 시간에서 좀 올랐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는 줄 아세요? 개인들이 지금 뭘 사놨다고요? 야당이 이기면
윤석열 씨 앞에 꽃길이 깔린다라고 생각하고 개인들이 윤석열 관련주를 오늘 많이 샀어요. 바닥에서 있는 걸 산 게 아니라 저 높이 떠 있는 거. 이거를 많이 샀다고요. 장중에도 시간에서도. 이 종목들 내일 음봉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으면 천만다행이겠지만 맞을 확률이 높아요. 이 종목들이 꺾이면 누가 가겠어요? 윤석열 테마주가 끝날까요? 천만에요.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윤석열 씨 테마주를 개인들이 오늘 많이 샀다고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오세훈 씨가 즉 야당이 이기면 윤석열 씨한테 당연히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런 기사가 어제 오늘 막 쏟아져 나오더군요. 개인들이 그 뉴스 보고 어떻게 해요? 윤석열 씨 테마주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샀겠죠. 그렇죠? 많이 샀겠죠? 그럼 그게 진짜 안전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시한폭탄이에요.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잘 참고하시라고. 그런데 윤석열 테마주가 끝났나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크라운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상한가 나오는 게 또 나와요 지금. 그리고 크라운 제가 우선주도 점상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또 나옵니다. 뭐가 계속 돈다고요. 왜 이러는 줄 아세요? 윤석열, 이낙연 씨, 그 다음에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인맥주가 한 바퀴 돌았어요. 다 갔거든요. 그런데 누구예요? 윤석열 씨 인맥주는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나오고 또 나오고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씨 거 볼게요. 이분이 이제 당사자죠, 그죠? 네. 진양 화학을 보시면 자 어떻게 해놨어요? 차트를 제 입장에서만 얘기해 볼게요.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놨다고요.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겉보기에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이게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트예요. 가장 좋아하는 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왜 잘 만들어 놨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저도 옛날에 초보 시절 때 이런 거 많이 썼거든요. 차트를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게 직전 고점이 여기죠.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정말 이상할 정도로 아주 반듯하게 계속 지지하고 있어요. 내려오지도 않고. 안 이상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죠, 그죠? 네. 너무 티나게 잘해놨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이제 쭉 감소하면서 별로 없는 것 같죠? 아니요, 거래량 되게 많은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주가를 이렇게 신고가 내놓고, 그죠? 네. 살짝 눌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니까 눌림목 같죠? 천만에요. 생긴 거는 눌림목인데, 예, 생긴 건 눌림목인데 거래량 잘 보시면 이만큼이죠, 그죠? 네. 이거랑 급등하기 전에 여기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여기랑 비교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거 오르기 전에 진양화학은 저희가 여기서 팔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들었다가 누르는 여기 있죠, 여기 거래량이 요만큼이었어요.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몇 배 차이 나죠? 감이 안 오신다고요? 주봉 차트 보면 되죠. 주봉으로 보실래요?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다고요. 근데 이게 거래가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봉 차트로 보면은 7,000원 찍었을 때 거래가 이만큼 터졌어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눌림목 같죠, 그죠? 네. 세력이 팔아먹은 거면 어떡하실래요? 눌림목이면 천만다행이죠. 내일 아침에 이거 진영화가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니면 세력이 팔아먹은 거면 어떡하실래요? 그쵸?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차트가 너무 이뻐요. 그리고 진양화학 이거 개인들이 이거 얼마나 많이 샀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요. 진양산업 차트가 떠있죠? 너무 잘 해놨어요. 그 진양폴리 저희 방에서 매매했던 건데 오늘 양봉도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리죠. 내일 또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자꾸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옛날 세력이 들어와서 이 중에 어떤 종목은 올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요즘에 옛날 세력들 들어와 있거든요. 애니능률이 왜 저렇게 하는 줄 아세요? 저거 이명박 대통령 때 활동하던 세력이에요. 지금 세력 아니에요, 저 사람들. 저 옛날 세력이라니까요.
옛날 세력들은 이 중에 일부를 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말조심을 더 하는 거예요. 제가 대선주로 잡아드린 거 보면 거의 맞죠, 그죠? 근데 말조심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왜요? 옛날 세력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끝났나 싶은데 확 치고 나가는 게 있어요. 옛날 세력들이거든요. 잘 알면 알수록 말을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능기업 이런 거 보세요. 쫙 늘어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금 다 뭐냐면 진영홀딩스 아까 보셨나요? 차트를 살짝 돌려놨어요. 왠지 내일 뭐 하나 나올 것 같죠. 급등할 것 같죠.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만 되면은 막 상한가 나올 것 같죠. 내일 아침에 갭상승 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근데 여태까지 경험으로는 통상 음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왜요?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샀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에서도 한번 더 볼게요. 시간대를 보시면 진양 홀딩스도 5% 급등 마감했죠, 그죠? 그리고 진양 폴리 있어요.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진양 홀딩스구나. 진양 폴리가 아니라. 진양 홀딩스가 5% 급등 마감했는데 이게 시간에도 분차트가 있거든요. 네, 시간의 분차트를 보여드리면 이게 재밌습니다. 시간에서 잠깐 상한가 갔었어요. 보이시나요? 네. 이게 시간의 분차트거든요. 4시 이후부터 6시까지 네, 분차트인데 잘 보시면 여기가 상한가라는 얘기예요. 상한가 갔다가 풀린 거예요. 세력이 샀겠어요? 개인들이 샀겠어요? 오세훈 씨가 당선될 가능성이 10일 한 2주 전부터 그죠? 네. 오세훈 씨가 그 당선될 가능성이 계속 높았는데 한 2주 됐죠, 그죠? 안철수 씨하고 단일화 성공하고 나서 너무 뻔하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면 괜한 고생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시간에서 상한가 왔었어요. 개인들이 윤석열 씨하고 오세훈 씨 쪽에 배팅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개인들이 많이 샀을 가능성이 높은 윤석열 씨 인기주하고 오세훈 씨 인기주는 내일 아침에 절대로 살 생각하지 마세요. 네. 특히 가족 때문에 주식을 한다. 네. 가족이 있고 돈 벌어서 가족 부양하셔야 된다. 절대로 사지 마세요. 네. 그냥 후발주자 사세요. 후발주자 많으니까 그냥 후발주자 사세요. 괜히 물려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안철수 씨 있죠? 안철수 씨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했는데 안철수 씨가 단일화에서 지면 되게 치명상을 입을 것 같다.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단일화에서 딱 오세훈 씨 되니까 안철수 씨가 깔끔하게 딱 그냥 정리하더니 막 열심히 부산까지 가서 막 도와주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죠? 분위기가 또 되게 좋아졌어요. 네?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다고요. 단일화에 실패하고 나서 안철수 씨 관련주들이 어떻게 됐죠? 까미 유엔 씨 보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안랩 볼까요? 안랩이 유명하죠? 네. 안랩이 바로 급락해버렸죠, 그죠? 급락하고 나서 거의 하한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주일 동안 옆으로 돌리다가 분위기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낙폭을 다 만회를 해놨어요. V자 반등 나왔어요. 이런 차트는요, 상한가, 연속 상한가 요즘에 4개짜리 보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어요. 연속 상한가 4개 먹어보셨어요? 저희는 먹어봤어요. 시수업 작년에 네, 이것도 먹어보고 막 상한가 6개 나왔거든요. 네. 저희는 해봤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이거예요. V자 반등 나오는 거. 대량거래 터진 음봉이 있는데 이거를 바로 V자로 메꾸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상한가 한 4개짜리보다 더 보기 힘들다니까요. 근데 이게 나왔어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대선주 할 때는 기법에 의존하지 마시라고. 왜요? 차트를 무시하는 게 대선주거든요. 차트가 뭐고 그냥 다 무시하고 올라갔어요. 왜요? 분위기가 좋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안랩. 그래서 그날 안랩보다 더 심하게 떨어진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까뮤 ENC예요. 까뮤 ENC가 지금 보시면 이것도 지금 최근에 4거래일 동안 열심히 올라왔죠. 그쵸? 열심히 올라왔어요. 까뮤 ENC가 시간에 의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에 의해서 마지막에 천천히 올라오더니 그러니까 오후 한 5시 30분 넘어서 장종료 직전에 천천히 올라오더니 4%로 끝납니다. 내일 안철수 관련주가 급등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저희 방에서 이번에 안철수 테마주 사놨어요. 종목은 제일 유명한 게 써니전자, 뭐 안랩, 그죠?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까뮤 ENC. 종목은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뭐 하나 사놨어요. 언제 샀냐고요? 4월 초에. 4월 초 어딜까요? 4월 1일이나 2일쯤 여기서 사놨어요. 까뮤 ENC로 따지면 여기서 사놨어요. 우리 회원들은 종목 뭔지 아시죠, 그죠? 문자반 회원들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안랩으로 얘기하면은 여기서 사놨어요. 차트 거의 똑같으니까요. 그쵸? 여기서 사놨어요. 수익이 얼마겠어요? 수익이 얼마였겠냐고요. 20% 이상 수익 나있습니다. 20% 이상. 사람들은 오세훈 씨 지지율이 확실하게 높으니까 다 뭐 샀어요? 진양화학이나 이런 거 산 거예요. 서울시장만 되면 상한가 갈 거라고. 근데 가든가요? 옆으로 돌리기만 했죠. 아랫꼬리만 달아놓고. 그쵸? 네, 안철수 관련주들은 4월 초부터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20에서 많으면 30%까지. 그거 사놨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씨 것도 많이 사놨어요.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뭐 디지캡, 그죠? 그 다음에 어제 뭐예요? 노르페인트, 우선주, 그죠? 뭐 여태까지 윤석열 테마주 공략한 거 쭉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많이 사놨어요. 그런데 윤석열 씨 거만 사놓은 게 아니라 정세균 씨 것도 사놨고, 오늘 저기 단톡방에는 정세균 씨 거 추천 나갔어요. 라이브에는 저기 다른 잠룡 그 대선주 나갔고요. 이쪽에는 단톡방에는 저기 나갔어요. 정세균 씨 거. 오늘 급등했어요. 몇 퍼센트 급등했는지도 말하고 싶은데 그거 얘기하면 찾아서 막 따라 사시더라고요. 얘기는 못 해드리겠는데 정세균 씨 거 하나 사놨는데 그쪽도 급등했고 라이브에 추천한 종목도 급등했어요. 이것만 사놓은 게 아니에요. 잠룡들을 다 하나씩 사놨거든요.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씨 거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안철수 씨 거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낙연 씨 거는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이낙연 씨가 이제 위기잖아요, 지금.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셨는데, 요번에 선거에서 지면 항상 그래요. 선거에서 지면 그 밑에서 조용히 있던 사람들이 그래요. 대표님 책임지셔야죠. 이런 분들 꼭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마 좀 입지가 좀 흔들거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씨 관련주들은 지금 힘을 거의 못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약하죠, 그죠? 남산알루미늄, 남자돌림 있죠? 뭐 남아토건 이런 것들 보시면 남아산업, 힘이 없죠. 서원이라고 아세요? 서원은 차트가 좀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세요? 이거는 구리 관련주예요. 구리. 돈이 들어와 있죠? 이거는 나중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박영선 씨 관련주 중에 JT는 떨어져가지고 힘을 전혀 못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JCN이라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지금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느냐? 또 어제 급등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별로 안 떨어졌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관련주거든요. 박영선 테마 주면서 비트코인 관련주였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JT, 박영선 테마주로 JT 사신 분들은 고생이 심하신 거고, JCN 사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으셨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씨 거하고 이제 정세균 씨 걸 보여드리면서 잠룡들 관련주들 얘기해 드릴게요. 이재명 관련주들 잘 보시면 수산 ANT 잘 보세요. 차트가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그랬죠. 대선주들은 차트 무시한다고. 원래는요, 여기에 오자마자 바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차트상으로는 그래요. 아까 안철수 테마주들은 V자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이제 U자형이죠. 이런 차트 잘 안 나오거든요.
아까 상한가 4개, 연속 상한가 4개짜리보다 더 보기 힘든 게 이거라 그랬죠? 이거보다 더 보기 힘든 건 이거예요. 지금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지금 U자요.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왜 자꾸 대선주에서 나올까요? 대선주는 차트를 무시하거든요. 대량 거래를 치면서 급락한 이거를 메꿨어요. 근데 메꿨는데 메꾸면은요 진짜로 신속하게 떨어져요. 번개 치듯이 팍 떨어져 버려요. 근데 안 떨어지고 돌립니다. 왜 이럴까요? 외국인이 사서요? 수급이 좋아서요? 호재가 있어서요? 아니면 밑에 60일선이 지나가서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 떠있냐면 생각해보세요. 선거가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그쵸? 네, 정치인들은 자기 입지가 다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요번에 야당이 이기긴 이겼는데 큰 표 차이로 이기면 그만큼 상처를 받는 게 누구예요? 이낙연 씨잖아요. 이낙연 씨가 상처를 받으면 누가 수혜를 입어요? 누구예요? 이재명 씨 아니면 정세균 씨.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맞죠? 가만히 있었는데 수혜를 입는 거 아니에요. 이낙연 씨가 좀 상처를 입으면 그 지지율이 이재명 씨한테도 갈 수도 있고, 이재명 씨가 싫으면 나는 이재명이 싫어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 중에 정세균 씨한테로 갈 수도 있죠. 정세균 씨 다음 주에 사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두 개의 차트를 잘 보세요. 재밌다니까요. 이재명 테마주가 여기서 3일 동안 돌리고 있어.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일 소나인티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내일은 안 빠지고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되나 이러면서. 네. 제가 웃으면서 방송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요. 토탈스포트 보시겠어요? 네. 똑같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면서. 네. 오늘은 이제 투표율 얼마나 나오나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죠? 네. 이제 8시 이후에는 이제 얼마나 큰 표 차이로 졌나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거니까. 대선주가 그래요. 상대방한테 악재가 나한테 호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차트가 뭐고 정거점이 뭐고 그냥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일. 선거 결과가 저도 어떻게 나오는지가 궁금했거든요. 큰 표 차이로 이기면은 이거 가능해요. 근데 지금 큰 표 차이로 지금 오세훈 씨하고 그 부산시장에서 다 큰 표 차이로 이겼네요. 20%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이 정도면은 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정세균 씨도 그러면은 볼까요? 정세균 씨 관련주? 재밌다니까요. 수산중공업을 보세요. 이게 끝난 차트는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옛날 세력들이 이제 주로 쓰던 눌림목인데 떨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신고가 내놓고. 내일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KPT 재밌다니까요. 네. 옆으로 돌리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토탈소프트하고 똑같이. 그쵸?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K턴 유치는 따로 갖고, 네, KPT하고 그냥 수원중공업 2개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고 있어요. 네.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낙연 씨가 이제 그 피해 입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사 이익을 노리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더 재밌는 거 얘기 드릴까요? 아까 잠룡 얘기해 드린다 그랬죠? 잠룡. 네. 그러니까 내일이 목요일이죠. 내일부터 2, 3일. 그러니까 3일이면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주식을 항상 거래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3일이요. 그러면은 토요일 날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내일이 목요일이잖아요. 목, 금, 토요일이요? 토요일날 뭐가 간다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초보죠. 3일이에요. 3일, 4일 후라고 그러면은 다음 주 월, 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일로 따지니까요. 내일부터 이틀에서 3일 아니면 이제 일주일 정도는 되게 재밌을 겁니다. 네,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던 것 중에 개인들이 반드시 갈 거라고 했던 거는 막 음봉 나오고 그죠? 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막 올라올 텐데 대선 이제 1년 남았죠. 서울시장 선거 끝나면 이제 바로 대선주로 이제 대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대선주 들어가는 건데 선거가 1년 안쪽으로도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대통령의 레임덕이 크게 오면 뭐가 나오냐면 정책 테마주가 나옵니다. 정권 초기에도 정책 테마주가 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부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상한가 치면서 갑니다. 정권 1, 2년 차에선 그래요.
근데 정권 4년, 5년 이제 거의 끝물쯤에 가서 정권에 이제 무슨 뭐 그런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부각이 되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레임덕이 크게 오면 정책주가 가기는 가는데 뭐가 가는 줄 아세요? 현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거.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정책주가 돼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를 뽑아주시면 저희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게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게 가요. 정책 테마주가 나와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누구에서 많이 나오냐면 정치를 오래 한 사람, 네, 그 사람이 정책주가 많겠죠. 예를 들어서 도지사라든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큰 이제 자치단체장을 오래 하셨거나 아니면 국무총리를 하셨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한 3번, 4번 이상 해서 입법을 많이 했든가 그러면은 정책이 되게 많아요. 이낙연 씨 얼마나 많겠어요. 도지사도 하셨고 그죠? 네. 국무총리도 하셨잖아요. 그죠? 네. 정세균 씨 얼마나 많겠어요. 5의원이고 이낙연 씨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씨 많죠. 국회의원 한 적은 없지만 성남시장 했었고 지금 도지사 하고 있으니까. 그쵸? 제가 누구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윤석열 씨는요.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그것도 검찰 공무원. 그쵸? 정책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별로 없겠죠. 있기는 있어요. 네. 없는 건 아니에요. 만들면 있어요. 네. 원자력 관련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없긴 뭘 없어요. 지금도 수익 같이 내고 있으면서. 우리 회원이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요. 원자력 관련주가 지금 그런 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100% 이렇게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쵸? 네. 있기는 있는데 누가 많겠냐 이거예요. 그쵸? 이해되시죠? 프레스님도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 정책주가 더 많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럼 윤석열 씨 거는 뭐가 가겠어요? 계속해서 인맥주가 가겠죠. 한동안. 인맥주가 계속 가면서 다른 사람들,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뭐가 가겠어요? 인맥주가 한 바퀴 돌았으니까 정책주가 가겠죠. 이해되셨으면 2번 찍어주세요. 네. 시간은 별로 없고 할 얘기는 많고 바쁩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빨리 찍으세요. 시간 없어요.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쵸? 네. 정책주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회원들한테만 얘기했던 건데 제가 어제 그랬죠. 저녁 방송할 때 이거를 오늘 무방에서 풀지 말지 내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고 고민했는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문자번 회원들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문자번 회원분들 잘 들으세요. 네. 2016년 10월 23일인가 아무튼 그때쯤에 갑자기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전 세상에 온 세상에 알려집니다. 저도 그 사람 몰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2017년 3월 9일날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됩니다. 그쵸? 네. 탄핵이 되고 갑자기 5월 9일이죠? 잠깐만요. 탄핵이 3월 9일이 아니라 3월 10일인가? 네. 또 헷갈리는군요. 잠깐만요. 종목 하나 보면 돼요. 이화호병원 갖고 설명할 건데 네. 여기입니다. 보시면 여기죠? 3월 10일이네요. 선거가 5일, 대통령 선거 5월 9일이고 3월 10일 날 갑자기 탄핵이 돼요. 네, 탄핵이 되고 5월 9일 날 2달 만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쵸?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자마자 바로 급등한 정책 테마주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4대강 보건수혜주.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4대강 보건수혜주라고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게 4대강 보인데 그거를 없애버리겠다고 민주당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복원시키겠다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딱 탄핵이 되니까 근데 민심이 되게 흉흉했잖아요. 그죠? 탄핵이 되고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이제 정권 집권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 그날 한번 요동을 치더니 실은 이제 한 열흘 전에 세력이 들어와 있었어요. 탄핵될 거 감안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눌러놨다가 탄핵 딱 되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상한가에 가는 거예요. 이화공영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는 4대강 관련주였거든요. 4대강을 만드는데 테마주였어요. 4대강을 짓는데 관련된 테마주였는데 거꾸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딱 된다고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화공영이 바꾼 거예요. 뭐예요? 4대강 해체 수혜주로. 웃기죠?
4대강을 만들 때도 수혜주, 4대강을 부술 때도 수혜주라는 거예요. 갑자기 상한가를 갑니다. 완전히 뒤통수를 친 거죠. 이해되세요? 대선주는 경험이 많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네. 이러면서 상한가가 2개 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올라갔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들었다가 눌렀다 또 갔습니다. 여기는 얼마냐면 3,000원 초반입니다. 여기는요. 거의 딱 10,000원 찍었어요. 몇 배 갔어요? 한 달 동안 3배 갔어요.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자, 딱 3배 급등하고 거래가 팍 터지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걸 왜 안 샀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걸 눌림목이라고 착각하고 샀겠죠.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이었는데 5월 9일이었는데 이게 4월 달이었죠.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씨가 될 게 거의 확실했거든요. 야도 이제 보수 쪽은 분열돼 있었고 사람들이 뭐 샀겠어요? 여기서 엄청나게 샀겠죠. 왜요? 4대강을 부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 볼을. 자, 대통령 당선됐을 때 여기입니다. 여기. 탄핵 여기는 대통령 당선됐을 때. 대통령 당선되면은 사람들 말대로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날개를 들고 천만에요. 제가 늘 그러죠. 반등 나올 때 대량 거래가 터지면 반드시 조심하시라고. 이게 지금 저번에 얘기해드렸던 그 박영선 씨 테마주의 IMBC 있죠? 그게 이거예요. 대량 거래 터졌거든요. 반등 나올 때 사람들은 이게 반등인지 몰랐어요. 와, 이제 드디어 이제 가나보다. 수급 들어온 거 보라고. 사람들이 더 간다 그랬었어요. 더 갔을까요? 박살났어요. 박살났다. 여기서 이거 보고 이제 세력 들었다고 그런 사람들 다 박살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해드렸냐면 특정 선거가 치러졌을 때, 그죠? 네. 어떤 정책 테마로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017년도에 있었던 이게 그냥 대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대선이 맞긴 맞죠.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근데 이거 보궐선거 아니에요? 오늘 치러진 것도 보궐선거죠. 이것도 보궐선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뭐 안 좋은 일, 뭐 성추행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직을 잃어버려서 보궐선거 한 거잖아요. 보궐선거 한 거잖아요. 황당한 일로. 이거는요. 대통령이 탄핵당했잖아요. 그게 옳든 그르든 탄핵당했잖아요. 이것도 보궐선거 아니에요. 대통령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바로 대선을 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보궐선거였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앞으로 어떤 정책주가 나오겠습니까? 힌트는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저희 방에서 원자력 관련주들 왜 사놨는 줄 아세요? 똑같은 개념 아니겠어요? 이때는 4대강, 지금은 탈원전. 가장 비슷한 게 탈원전이었던 거예요. 지금 사시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그럼 지금 사도 될까요? 아니요. 왜 이걸 이제 와서 얘기하겠어요? 회원들 수익 많이 냈어요. 60에서 70%까지 수익 났어요. 이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못 사시니까. 화내지 마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고성파워텍 보유 종목이었어요. 수익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많이 팔았어요. 에너토크 사진 않았어요. 네. 이거 안 사고 고성파워텍이랑 한정기술 매집해놨어요. 밑에서 다 살 수는 없으니까. 네. 탈원전 관련주 이미 매집해서 수익 실현을 거의 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예요? 딴 게 또 나오겠죠. 그쵸? 네. 지금 이 서울시장 끝난 게 이게 끝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시작이에요. 네. 한 3분 남았는데 잘 보세요. 이제 잠룡 얘기 잠깐 해드리고 부족한 얘기는 내일 또 해드릴게요. 유승민 씨 관련주 중에 여러분들이 지수 쳐다보면서 조정 오는 거 아니야? 3월달에 막 상장 폐지되고 막 그러니까 조정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계실 때 5월달에 공매도 재개된다고 하는데 조정 오는 거 아니야?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특히 2월달부터 맨날 조정 온대요. 그런데 세력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탈원전 관련주 이런 거 올려놓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예요? LH 사건이 딱 터졌을 때 LH 민심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죠. 그죠? 네. 터졌을 때 세력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대신 정보통신. 이게 뭐예요?
원래 대신정보통신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떨어지다가 LHC 사태 딱 터지고 나니까 날라버렸잖아요. 유승민 테마주입니다. 52주 신고가 나게 생겼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유 조정 올까봐 혼자 해야지 전문가는 못 믿어 이러면서 혼자 하실 때 세력들은 열심히 올리고 있었어요. 자, 김종인 씨 내일부로 이제 사퇴하시죠. 김종인 씨가 나가면 당을 누가 지휘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휘하겠죠. 주호영 씨 관련주가 뭔지 아세요? TBC예요. 오늘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거든요. 저희 회원들 갖고 있어요. 기존 회원들 24% 급등락에 냈고 보세요. 사상 최고가입니다. 대구방송 조호영 씨 거예요. 조호영 씨. 황교안 씨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것도 맞긴 맞아요. 네. 자, 이렇게 급등했죠. 그 다음에 홍종욱 씨 관련주 뭐 있어요? KNA 있죠. 바닥 잡고 올라오는 거 안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대권 잠룡들이잖아요. 여당 쪽에는요. 유시민 관련주가 뭐예요? 우리 회원들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무방이니까. 네, 우리 회원들 헷갈리지 마세요. 네. 옛날 유시민 대장주가 보혜양주 아니에요? 열심히 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임종석 관련주 있죠. 화인베스트. 이 학생운동 하신 분들은 대선주가 몇 개 없어요. 인맥이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인베스트는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네, 사라고 권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조금이라도 올라오잖아요.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네. 정세균 씨 관련주 중에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정세균 씨는 학생운동을 뭐 하셨겠지만 저분은 기업인 그 기업 임원 출신이기 때문에 관련주가 많습니다. 정세균 씨 거는요. 인맥주가 꽤 돼요. 찾으면 저도 꽤 나와요. 저쪽도. 지금 이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방에서는 저희 방에서는 두루두루 다 사놨어요. 홍준표, 안철수, 주호영, 정세균 다 사놨습니다. 유시민 씨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유시민 씨를 좋아하진 않지만 사놨다니까요. 있어요. 윤석열 씨께 제일 많아요. 이재명 씨 것도 사놨어요. 오세훈 씨 거 정책주도 사놨고 다 깔아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기다리셨나요? 선거 결과 보고 나서 살려고 기다리셨나요? 내일이라도 당장 올라갈 주식을 사셔야 돼요. 이제부터 본게임이 시작된 거니까요. 그리고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크게 이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책주의 있죠? 그런 게 내일부터 이제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내일 한꺼번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화요일날 뭐 목요일날은 이거, 금요일날은 이거, 다음 주 월요일날은 이거 저거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화공영 있죠? 4대강 그 해체수혜주. 정책주가 그거 하나만 있었는 줄 아세요?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 드린 거예요. 수익을 편안하게 바닥에 사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내일이라도 빨리 들어오세요. 오늘 회원들이 좀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세요 빨리. 오늘은 종목들 수익 난 거 이제 수익률 홍보를 거의 안 했거든요. 네. 왜요? 이거 설명해 드린다고.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들어오세요. 이제부터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네. 잠룡 관련주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정책주는 또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그쵸? 네네. 자, 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그죠? 내일 종목들 재미나게 움직일 테니까 내일 구경 잘 하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 끝나면 항상 우리 황수영님 또 방송 이어서 하시거든요. 네. 오늘도 이제 아마 대선주 얘기 또 많이 해주실 거예요. 네, 들어가셔서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쏘TV라고 유튜브에 치셔도 돼요. 네, 네이버에 치셔도 되고, 쌍용차 무쏘 아시죠? 예, 무쏘TV라고 치시면 됩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이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네.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